예, 오늘 이렇게 저희 당의 대선 후보들께서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지키고 나라를 진짜 바로 세우는 길을 앞장서기 위해서 모이셨습니다. 지금 이 대장동 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나날이 이제 여러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정권과 결부된 어떤 권력형 비리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방 행정을 맡았던 이재명 민주당 후보, 현 경기도지사와의 유착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은 어느 때보다도 엄격한 수사, 그리고 신속한 수사, 무엇보다도 공정한 수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의 양상을 지켜보면은 그 속도 측면에서 전혀 대형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수사기관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지지부진하고, 그리고 수사의 범위에 있어서도 이미 본인이 설계자를 자처했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는 등 미진한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중요한 선거가 5개월,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신속하게 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은 선거를 임박하고 국민의 여론에 밀려서 수사를 하면서 더 큰 오명을 낳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우리 당이 제안하는 특검을 받아서 명명백백하게 잘잘못을 가려내시겠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건의 전개를 바라보면서 검찰과 수사본부 등에서 빠르고 엄격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기대하며 소극적인 투쟁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국민의힘의 지도부, 그리고 우리 대권주자들, 그리고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투쟁의 강도를 높여나가는 시점이 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 국회가 있는 여의도에서 출발해서 청와대까지 도보로 이동하면서 국민들에게 특검법의 당위성을 알리고,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가 이 사건을 묻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이런 지지부진한 수사의 부당함을 알릴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당이 어떤 일이 있어도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대장동 지역 원주민들의 재산을 강탈해 가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 뒤에 설계자로서 위선적인 행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과 함께하고 성남 대장동 지역 원주민들의 아픔을 씻어주고, 그리고 상처 입은 청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앞으로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대선주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정권 교체를 향한 공통된 행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더 큰 신뢰와 더 큰 지지를 얻어서 꼭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의 모습을 보면 정말 부정부패의 종합 비리백화점 그 구조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광역시장으로서 행정을 담당했던 경험에 비춰보면 이렇게 터무니없고 구석구석 부패가 스며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설계한 사람이 어떻게 책임을 면탈하려고 저렇게 뻔뻔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은 조국 수호에 이어 제명 수호에 나서고 있어 현 정부 여당의 태도가 정말 오만불손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가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발표한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엄중하게 지켜볼 사안이 아닙니다. 엄중하게 수사해야 될 사안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국민적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사안에 대하여 청와대가 지켜본다는 것입니까? 제3자의 일입니까? 또 유체이탈 화법인 겁니까? 현재의 검찰 기울이진 운동장 친정권 인사로 가득 채워 있는 거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용산경찰서 FIU 통보를 받고서도 5개월 동안 깔아뭉개고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분당경찰서도 유야무야 끌다가 사건을 덮어버렸다고 하는 언론 보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언론 제보 보도에 하니까 경찰 간부가 충성 맹세를 한 다음에 이 사건이 뭉개졌다고 하는 제보도 있었다고 한다는 그런 언론 보도까지 있었습니다. 이 마당에 어떻게 검찰, 경찰이 제대로 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성남시청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왜 압수해가지 않는 겁니까? 왜 이재명 도지사 비서실 압수해가지 않는 겁니까? 사무실 왜 압수해가지 않습니까? 왜 핸드폰 압수해가지 않습니까? 같이 일했던 비서관 왜 압수해가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수사의 ABC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검찰 수사를 보면서 이것은 꼬리를 자르고 몸통을 뭉개기 위한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하는 강한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는 반드시 특검이 즉시 도입되어야 마땅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누가 몸통이고 누가 깃털인지 특검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철저하게 밝힙시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곧 법인입니다.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유동규 사장이 이제 실무자로. 네, 제가 질문을. 이라고 하는 건 좀 지나치신 것 같고요. 네. 산하기관의 네. 꼭 그 직원 중에 한 사람. 개인적 신분 같은 거를 엮으려고 하지 마세요. 대장동 이슈, 민주당에는 선거의 호재다. 유동규 씨가 이렇게 연관되어 있으면 정치적 책임은 지겠다. 그건 맞으신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일선 직원이 그랬더라도 제 책임이죠. 산하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한 관리 책임은 당시 성남시장이든 제게 있는 것이 맞습니다. 살피고 또 살폈지만 그래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5,503억 원을 환수했기 때문에 안타까움은 공감하지만 이게 제가 사과할 일이 아니라 저는 칭찬받아야 될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휘하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퇴를 하면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 다 사퇴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한전 직원이 그 뇌물 받고 부정행위하면 대통령이 사퇴합니까? 그건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식과 원칙에 따라서 좀 얘기하시면 좋겠다. 제가 뭘 잘못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이 후보가 아무리 발뺌하려고 해도 이 후보와 구속된 유씨를 정치, 경제 공동체로 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말하기 좀 부적절한 용이긴 한데 그냥 이나 땡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재명 너무 땡큐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 아니냐. 관리자로서의 책임자가 아니라 너무 명백한 거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형사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 원래 좀 측근들이 가는 자리 아니에요? 아, 측근이 그런가? 그러면 정부 산하기관에 구수 중간 간부가 다 측근이면 측근 미어 터지겠죠. 늘 이재명 후보는 뭐가 안 되면 남의 탓을 하고 네. 이재명스럽지 않아요. 자꾸 측근 하시는데요. 제가 측근이라고 안 했어요. 네. 저는 측근 측근의 개념이 뭔지 저는 정해 주시면 제가 그 부합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측근이 뭐예요? 앞에 거를
휴대전화를 자꾸 던졌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거는요, 나중에 그 이유가 그때 수사관한테도 다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 전날 어떤 사고가 있었어요. 던지신 건 맞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한 사고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거는 좀 사연이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보도에 그 휴대폰 던졌다고 나왔었죠. 아니, 어쨌든 말이에요. 프레임 씌우기를 갖다 자꾸 하지 마시고요. 휴대전화는 다른 휴대전화인가요? 대충 알아 보이던가? 예, 좀 들어가겠습니다. 감적한 유동규 본부장관은 연락이 조금 닿으시나요? 아니 저는 뭐 저한테 그런 부분 물어보지 마시고 제가 뭐 그분하고 관련된 분도 아니고 그분랑 개인적으로 어떤 인연이 없으신 걸 이해하면 될까요? 네. 변호사나 김만배 씨 다 전혀 모르시는. 김만배는 기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성남에서 기자로 왔다 갔다 많이 하시고 그래서 수백억은 오히려 저희가 김만배 씨와 대화하면서 줄 수 있냐 농담처럼 얘기하고 실제로 약속도 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습니다. 네, 2016년 말에 박영수 특검이 수사팀장을 누구를 시키면 좋겠느냐 라고 물어봐서 김만배 기자가 송렬이 형 어때요? 좋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송렬이 형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아주 이례적이고 그게 국회의원식이나 돼서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셔도 되나요? 김의겸 의원 본인이 직접 그 장면을 목도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집을 팔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 살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 부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나를 그러면 김만배 씨가 동원한 거다. 네, 그렇죠. 김만배 씨 누나가 그 집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7월에 잔금을 치릅니다. 그런데 소유권은 4월에 먼저 이전을 합니다. 총장이. 그리고 7월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아요? 저는 그것도 염두에 둔 거 아닌가. 잔금이 2월 19일 날 7월 2일 7억 이렇게 받았다고 하는 것이 지금 통장상 명확히 나타나 있는 것 같고요. 특별한 무슨 의혹이 있을 수가 없는 부분 같은데요.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총체적인 부동산 비리 일어났고 이것을 즉각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비아냥거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재명 지사가 설계하고 부동산 투기꾼들이 집행을 하면서 판검사 출신 혹은 힘 있는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로비를 하고 해서 불법 저지른 가운데 우리 성남 시민의 재산을 강탈했는데 이로 인해서 경기도 전체가 투기판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아파트 값이 2배나 올랐는데 이것을 그냥 놔두고 보고 있다. 말이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특검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드루킹 때도 덮으려고 얼마나 했었습니까? 그러나 결국 국민들의 여론에 밀려 특검을 했고 김경수 도지사는 2년형을 받고 지금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런 사태 용서치 않을 겁니다. 즉각 특검을 발족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고 그리고 이제 온 부동산 투기꾼들을 전부 다 수사해서 깜빵에 넣길 바랍니다. 네, 이 대장동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서는 워낙 많은 관련자들 또 도시개발에 있어서의 수많은 실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지켜보시는 국민 여러분께서 그 조각조각 이야기들에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재명 지사 측은 정반대로 새빨간 거짓말을 너무나 뻔뻔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혼동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이재명 지사는 기자회견문을 내서 크게 두 가지를 주장을 했습니다. 공공개발하는 것을 당시 한나라당이 반대했다. 그리고 이 돈이 간 사람들은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 많지 않냐. 그러면서 국민의힘 게이트다. 자기는 공공개발을 한나라당과 싸워서 관철시키고 성남 시민들에게 돈을 돌려줬다.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께 이 사건은 본질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두 가지입니다. 조 단위의 개발 사업에서 부동산 개발 폭리 수익을 누가 몰아줬는가? 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에 몰아줬습니다. 수익을 몰아준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수익을 가져가서 잔치를 벌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잔치를 벌린 그 핵심이 권순일 무죄재판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가? 본질에 뼈대는 이 두 가지고요. 나머지들은 어차피 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 딸려올 수밖에 없는 다 부수적인 조연, 단역 또는 여기에 나중에 파티에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국민 여러분, 절대로 이 본질을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수익이 왜? 조 단위의 수익이 화천대유라는 그 특정인들에게 갔고 이 화천대유의 주범인 김만배는 이재명을 위해서 과연 무슨 일을 했는가?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대장동 비리의 본질과 이와 관련된 몸통이 이재명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핵심적으로 이 빙산을 파헤칠 출입구를 5개의 의혹의 점으로 이미 제시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특검을 촉구합니다. 검찰 수사를 촉구합니다. 시간 싸움입니다. 당신들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수많은 양심적인 국민들과 언론과 시민들의 수사단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밝힐 것입니다. 반드시 대선 전에 밝혀서 이재명이 갈 곳이 청와대가 아니라 감옥이라는 것을 저희가 온 국민이 확신할 수 있게 명명백백히 밝히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은 세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재명 게이트입니다. 이재명이 주범이라는 그런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이재명 지사가 이 비리 의혹을 비판하는 우리 국민들 또 야당을 향해서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이런 표현을 썼던데요. 제가 대장동에 그 평당 200만 원, 300만 원에 자신의 토지를 오래 살던 집을 강제 수용당한 그 원주민들에 관한 기사를 보니까 이재명 지사 눈에는 저 토지를 강제 수용당한 저분들도 돼지로 보이고 또 수많은 우리 중도층 국민들께서 이재명 지사의 비리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도 다 돼지로 보이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돼지는 이재명 지사 본인이 돼지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니까 본인이 돼지고 이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이 사건은 이재명 지사 본인을 빨리 수사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에 또 저희 캠프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에 부탁을 드립니다.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또 경기지사 할 때 그 총 기간에 대해서 이 화천대유 대장동 비리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저는 분명히
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측근, 핵심 측근을 대장동 게이트 같으면 유동규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개발 사업에 끼워 넣어 가지고 이런 비리를 저지른 사건들이 저는 분명히 거의 비슷한 사건들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재명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재직 기간 중에 경기도에서 이 토지를 수용했다든지 아니면 국공유지 가지고 대규모 개발 사업을 했던 거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것을 당에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법조 마피아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분노하는 지점이 이 법조 마피아입니다. 어떻게 고위 검사 또 대법관 지낸 사람들이 화천대유라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시행사에 가가지고 그 하수인이 되어서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이 부패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대법관 또 무슨 중수부장 출신 특검 이런 사람들이 그 아들과 딸들이 관련 회사에 취직을 하고 수십억 무슨 퇴직금인지 산재 위로금인지 이런 걸 받아가면서 이걸 보는 국민들은 정말 분노에 치가 떨리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 법조 마피아들을 이번에 확실히 청소를 해서 싹 드러내야 된다는 그거를 우리 당이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법조 마피아들이 해온 짓을 보면 권순일 대법관이란 이자가 그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취직을 해가지고 그 직전에 이재명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박영수 특검이란 이자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정농단 사건의 특검을 했는지 제가 진짜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은 수산업자로부터 외제차 빌려 탄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 아들과 딸의 아파트, 또 이 사람이 김만배란 사람하고 도대체 어떤 관계이길래 이런 짓을 했는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에서 이재명 지사를 후보에서 사퇴시키고 그 비리 불법을 밝혀서 감옥에 넣는 게 우리 1차 목표입니다만은, 이 사건하고 관련된 고위 법관, 고위 검사 출신들의 추악한 모습에 대해서도 반드시 철퇴를 가하는 그런 사법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사법개혁 그러면서 수많은 판사들, 검사들을 옷을 벗기고 법정에 세우고 했는데 대부분 무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했습니까? 이런 추악한 법조 마피아들의 이 부패한 비리는 청소를 안 하고 도대체 무슨 사법개혁을 했다는 말입니까? 우리 당은 이번에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정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만약 조그만한 비리라도 드러나면 우리 스스로 자정 노력을 분명히 하면서 이 사람들의 비리에 대해서 우리가 칼을 대야 된다. 그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엄중하게 지켜보겠다 그러는데 아까 우리 김기현 원내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통령이 이거를 엄중하게 지켜볼 그런 한가한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만약 문재인 대통령께서 특검을 수용하고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고 뭉개고 지나가서 이재명 후보를 기어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내세운다면 저희들이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은폐한 그 죄까지 들춰내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금 생각을 똑바로 하시고 판단을, 선택을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건을 대통령이 청와대가 나서서 만약 덮었다가는 정권이 바뀌면 문재인 대통령 본인도 무사하지 못하리라는 경고를 합니다. 법대로 이 의혹에 대해서 반드시 특검과 국정조사를 받아들이기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대장동 의혹 사건이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의혹이 아니고
확인된 배임 범죄입니다. 그리고 기본 범죄 구도가 확실하게 나왔고 거기에 공동 주범이 이재명 성남시장 그리고 유동규 이렇게 확실하게 나온 범죄 사건이고 앞으로 이거는 의혹 사건이라고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이후에 가담자가 누가 있으며 어느 정도 무엇을 가담했으며 또 금품은 부정한 금품은 어떻게 오갔으며 하는 것들이 규명이 돼야 되지만 기본적인 범죄 사건은 이미 드러난 바에 의해서 명확한 배임 범죄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검 촉구에 앞서서 대한민국 검찰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여러분들은 국민들 대다수가 여론조사에서 나왔지만 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고 범죄 혐의 이런 중범죄 혐의가 드러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또 어떤 식으로 저강도 수사를 하면서 증거인멸의 기회를 다 주고 짜맞출 시간을 줘가면서 수사를 할 것이냐 그것이 여러분들의 재량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잘못하면 여러분들도 나중에 다 형사 책임 져야 됩니다. 저는 이 대장동 이 사건에 대한 특검을 확실하게 추진하면서 특검은 두 갈래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비리와 그리고 이거를 일찍부터 FIU 자료를 받고 지금까지 이 사건을 뭉갠 수사 관계자들의 비리와 두 가지를 함께 수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 빨리 만들고 검찰은 형사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철저하게 수사하십시오. 그게 압수수색이 뭐며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도대체 이따위로 수사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여기에는 기본소득을 외치는 괴물 이재명이 있습니다. 이재명은 천을 공유할 범죄를 저지르고도 적반하장으로 국민의 힘에 그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재는 개편이라고 여당은 진실 앞에 눈 감고 연기의 달인인 이재명과 함께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극악무도한 행패를 부리는지 개탄스럽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를 수익 모델로 삼고 국정을 이권사업장으로 더럽힌 대장동 게이트입니다. 대한민국을 아수라판으로 만든 것이 어찌 이 대장동뿐이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곳곳에서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이 세상을 바로잡아야 할 판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더 썩기 전에 이 대장동의 괴물 도려내야 합니다. 앞에서는 공정을 부르짖고 뒤에서는 돈벌이를 하는 이중적 아수라백작 괴물을 잡기 위해서는 특검만이 답입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후보 저 최재형은 특검을 조속히 도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특검을 반대하는 이가 대장동의 주인이며 대장동 괴물 이재명과 결탁한 대한민국의 썩은 피입니다. 민주당이 썩은 피가 아니라면 대장동 특검 도입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대장동 특검을 조속하게 도입하여 대한민국을 잡아삼키려는 이재명을 처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1급 피의자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현재의 사법적 신분은 대선 경선 후보이기에 앞서 법적으로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이미 구속된 유동규는 이재명의 공범이자 종범입니다. 이재명이 주범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본인이 이번 대장동 개발 설계자라고 고백했고 설계자이자 동시에 결재권자입니다. 지휘 책임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일을 집행한 사람이 종범으로 구속이 되었으면 본인은 주범으로서 자동적으로 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피의자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 그리고 신속한 수사가 지금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검찰은 이 피의자를 보호하고 있고 범죄 은폐를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면 끌수록 민주당 붕괴를 앞당길 겁니다. 문재인 정권 또 내부로부터 붕괴될 겁니다. 이번 사건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깨진 바가지입니다. 재주 그만 부리고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재주 그만 부리고 특검을 즉각 받아들여야 합니다. 명명백백 밝혀질 날이 멀지 않았고요. 저는 한 달 안에 이 사건 진실이 밝혀져서 그들의 음모와 범죄가 국민들 앞에 그 실체를 낱낱이 드러낼 거라고 봅니다. 첫째, 특검해야 합니다. 제가 일찍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그 단계를 넘었습니다. 사건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검찰 수사 제대로 할 리가 없습니다. 경찰 못합니다. 공수처 못합니다. 그러면 특검밖에 답이 없다 말씀이죠. 우리가 특검을 하라고 촉구하는 단계를 넘어서 반드시 그것을 이뤄내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둘째, 특검 빨리 해야 됩니다. 수사는 공정과 신속이 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정이 중요하냐 또는 신속이 중요하냐 아니면 정확이 중요하냐. 신속 정확, 정확의 두 가치 중에서 정확도 중요하지만 신속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그동안 수사를 오래 한 사람들의 답입니다. 아무리 잘된 수사도 늦어져 버리면 이미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검하되 빨리 해야 됩니다. 나중에 하는 신용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긴급 회의를 열고 기자 여러분들에게, 국민 여러분에게 특검을 약속하게 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특검 잘 해야 됩니다. 지금 하는 신용만 했던 수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검도 사실은 완전히 믿기가 어렵습니다.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감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이 사건을 통해서 국민들의 분노를 이제 어루만져 드려야 됩니다. 책임이 대통령에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재명이 몸통입니다. 그러나 대통령도 같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말 국민들에게 큰 죄를 졌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고백하고 자백해야 그래도 또 관용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거짓말로 내로남불하고 남 탓하고 시간 끌다가 결국은 정말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특검 잘 해야 됩니다. 우리 당 또 이번에 나온 대선 후보들 정말 결연한 의지로 특검을 통해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 길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당 경선에까지 마술을 뻗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셨죠? 위장 당원들이 엄청 가입을 했다는 것을. 우리 당 안에 막 경선 과정에 내부 총질도 있고 또 민주당의 개입도 있고 하지만 우리 당원 여러분께서 합심하고 힘을 모아서 국민에게 진짜 주인에게 나라를 되돌려 줍시다. 저는 그분이
우리 당에 들어와서 대선 치러주는 것을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같이 경선을 하고 치열하게 논쟁을 하니까 모든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이가 범인이다. 즉각 특검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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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정부에 들으시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 지금 예고한 대로 이 화천대유 관련해서 특검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우리 당원 동지들이 투쟁하는 첫 단계로 당대표인 제가 지금 여의도에서 청와대까지 이렇게 도보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지금 굉장히 그 문재인 정부가 수사나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로 이것을 무마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봤을 때 특검이라는 것을 관철시키지 않으면은 문재인 정부의 수사 행태로 봤을 때 실질적인 그 설계자에는 그 수사가 이르진 채로 다른 사람을 훈계하고 자기가 무슨 앞으로 이런 비리를 근절할 대책을 만들겠다느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후한부치한 어떤 사람에 대해 가지고 철퇴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저희가 지난 총선 때 의석을 많이 잃어버리는 바람에 국회 내에서 저희가 사력을 다해서 싸우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만으로는 관철시키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또 힘을 얻기 위해서 야당이 밖에서 이렇게 투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화천대유건이라는 것, 이름부터 진짜 황당한 이런 부동산 특수목적 회사인데 저는 글쎄요, 많은 국민들이 이쯤 되면 아실 겁니다. 이 11만 프로가 넘는다는 수익 구조를 과연 부당한 권력의 개입 없이 또는 그 국가 권력의 남용 없이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의 토지 수용권이라는 것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사용돼야 되는 것인데 이번에 보면요, 성남 대장동 일대의 토지를 국가의 수용권을 이용해가지고 굉장히 싸게 매입해가지고 그걸 소위 공공이라고 하는 곳은 1,800억 남짓한 굉장히 작은 약정 수익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실제로 이 몇몇 책에 몇천억씩의 이익으로 나눠준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의 권력을 남용해서 과도한 토지 수용을 한 다음에 그에 따른 이익을 일부가 편취한 사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가 권력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임과 더불어서 이것의 설계자가 누군지를 꼭 밝혀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이 성남시라는 곳은 주변에 경부고속도로 연변에 토지가 많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외곽 지역으로 수도권을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개발 수요가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어느 지역이든지 토지만 개발하면은 상당한 이익이 보장되어 있는 것인데 이재명 성남시정 시절에 굉장히 여기저기서 개발이 많았는데 이 개발들에서 화천대유 및 대장동과 비슷한 형식의 개발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언론 취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게이트라고 명명된 화천대유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굳이 화천대유만 국회에서 생각할 것도 아니다. 도대체 이렇게 큰 이익을 소수가 독점하는 구조를 누가 설계했느냐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그래서 그 오징어 게임의 1번 플레이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1번 플레이어가 사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도 모른다는 것처럼 천연덕스럽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곧 있으면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될 겁니다. 과연 1번 플레이어가 어떤 역할을 했고 1번 플레이어 역할 없이 과연 이 모든 게 가능했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은 야당으로서 여당과의 협치도 이야기하지만은 적어도 이런 국민적인 의혹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 가지고는 공정한 수사를 추진하고 공정한 수사가 미진하면은
특검을 받고 이런 것이 협치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여당의 일부 양심 있는 이상민 의원 같은 분들을 제외하고는 정치적인 이유로 특검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야말로 민주당이 내로남불 프레임에 또 걸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농단 사태 처음에 터졌을 때 그때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했고요.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결국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상당한 강도의 수사가 진행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집권한 민주당이 지금 본인들이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특검을 하자는 야당의 제안에 대해 가지고 이런 반구 이제 답도 없이 계속 뭉개기만 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그들이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 못하고 있는 그런 개구리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저희가 이런 투쟁에 있어가지고 오늘이 도보투쟁이 첫 공개지만은 앞으로 어디까지 저희 투쟁 강도를 높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더 국민들의 특검을 향한 분위기가 활발히 타오르기 전에 빨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리고 여당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화천대유 관계자와 설계자 모두를 법 앞에 심판받게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유일한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렇게 마포대교를 건너고 있습니다. 예, 마포대교가 진짜 긴 다리인데요. 예, 이 다리를 다 건너서 강북 지역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공덕역을 거쳐서 결국에는 서대문을 거쳐서 경복궁을 거쳐서 그 다음에 청와대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도보로 투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건강을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제 건강도 이 특검이 들어서고 나라가 바로 서야지만이 저희가 고민할 수 있는 그 다음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 육신이 약간 고달프다 하더라도 이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해 가지고 진짜 건마의 지로라도 다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앞으로 꼭 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러고 있는 동안에 우리 나머지 지도부는 뭐 하고 있냐고요? 다들 국회 내에서 지금 국감기간에 모든 상임위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의원님들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또 방송에 나가 싸우시는 분은 그분들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그분들의 역할 하나하나를 다 수행해낸다 그러면은 우리가 꼭 특검을 관철해낼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이게 마포대교를 걷는 거 이렇게 걷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앞으로 온라인 상에서도 이 고국에서 우리 당원과 지지자분들께서도 한 번 더 힘을 내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 특검을 꼭 관철시켜야 된다는 의지를 밝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방송을 보는 것과 동시에 또 주변에 이 화천대유 관련해가지고 특검을 꼭 민주당이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밝혀주십시오. 그게 지금 이렇게 걷고 있는 저와 당직자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정권 교체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작자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채널 구독은 언제나 무료입니다.